세계적인 휴양지 보라카이. 평화로운 이곳에 테러 경보가 내려졌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위협에 높은 수준의 테러 위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테러 경보? 이게 IS여서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는. 하지만 오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 진실은? 뜨거운 태양 아래 파랗게 펼쳐진 바다. 이곳은 언제나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보라카이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그러던 어느 날 2015년 12월 16일 보라카이에 테러 경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테러에 대한 걱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혀 뉴스에서 보던 그런 IS 그런 것도 없고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경찰분들도 엄청 많이 서 계시고 딱히 그런 테러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No, we don't feel threatened at all here. It's really safe here.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보라카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의 뉴스가 보도된 것일까요? 취재를 하던 제작진은 보라카이 테러 경보 뉴스가 오보라는 뜻밖의 주장을 듣게 됐습니다. 필리핀 한국여행사협회는 국내 일부 언론사들의 실수로 인한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정보국이 매월 동상적으로 평가하는 필리핀 국내 테러 정세 평가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동일한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연말연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의 의미로 발표한 내용과 외교부 해외안전경보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몇몇 한국 인터넷 신문사의 실수로 사료됩니다. 심지어 현지 기사에는 별다른 테러 징후가 없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언론사들의 정정 보도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기사나 뉴스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서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본 적은 있어도 신문에서 본 건 아니고 이제 가려고 여러 개 이제 보라카이 카페나 블로그 이런 거 뒤져보다 보니까 이게 오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블로그에서. 그래서 오보겠구나 싶어서 그냥.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전직 기자 출신의 전문가를 찾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언론사들의 독자의 시선을 잡아매기 위한 경쟁 체제 때문이죠. 그 보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실어낸 이런 언론사의 책임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오보를 냈다고 인정하면은 독자들이 우리 신문사 혹은 우리 방송사의 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 정정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뭉개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독 여행유의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과연 여행유의가 무엇일까요?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에서 정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보라카이는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1단계 여행유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49개의 국가들이 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행유의 지역은 큰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라카이는 언제부터 여행유의 지역이었을까요? 2010년 네.
11월 8일부로 이제 보라카이 지역이 여행 유의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4년 12월 7일에 전 지역 특별 여행 주의보를 한번 또 날렸었습니다. 네네네. 태풍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보라카이는 여행 유의였어요. 네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네. 특별 여행 주의보를 해제를 했거든요. 네. 해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지역은 여행 유의죠. 아, 그 뒤로는 15년도 예. 동안은 계속 변동상이 없었던 거네요. 예. 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라카이가 마치 최근의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그리고 위험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오보로 피해를 입은 한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업의 최대 성수기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설날 연휴가 끼어 있는 시즌이었는데요. 분명 저희 업계에서는 하이픽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1년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의 수익을 벌어야 될 그 시즌에 고객이 안 되니까, 손님이 안 되니까 그 한국에서 세일즈하는 업체 쪽에서는 안 팔리면은 최후의 수단은 딱 하나예요. 가격다, 저가경쟁, 특가 상품 판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님의 어떤 구매력, 현지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구매력도 떨어지는 거죠. 질적 저하와 양적 저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보라카이에 내려진 테러 경보. 그 소행은 IS가 아닌 바로 무책임한 한국의 언론이었습니다. 유명 언론사들도 다 오보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오보를 제대로 인정하고 용기 있게 바로잡는 이런 자세인데요. 오보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과 동시에 또 오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이런 노력, 또 그런 자세가, 그런 말 있잖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국민들에게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뉴스라면은 과연 이 뉴스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장난삼아 던진 돌에 눈물에 있는 개구리는 맞아주고